데이트를 타겟하는 레스토랑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그 매장이 힘든 거죠. 왜? 이게 뭐로 비유를 하냐면 저희가 낚시를 가잖아요. 광어를 잡으려면 광어가 좋아하는 미끼를 달고 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온 곳이 광어 밭이야. 근데 상어가 좋아하는 참치 달고 아무리 백날 첫날 있어봐요. 그게 뭐냐고. 안 물죠. 일단은 내가 속한 상권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어떤 물고기들이 많이 사는지를 필수로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주소만 딱 치면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인사이트도 나와요. 특히 울산점은 거의 무인도 같은 상권이었는데 첫날에 3만원, 둘째 날에 7만원 팔았었는데 마케팅을 똑같이 했죠. 그 다음날부터 줄이 쭉 섰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많은 사장님들이 상권 분석을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상권 분석 어려워하죠. 상권 분석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권 분석을 잘 하려면 내가 그 상권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 아니면 상권 분석을 잘 못할 거예요. 특정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던가 그 유명한 그림 중에 그거 있죠. 눈을 가리고 난쟁이 10명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코 만지는 사람, 엉덩이 만지는 사람, 다리 만지는 사람, 꼬리 만지는 사람이 이걸 다 다르게 유추해. 그런 꼴이 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전체적인 그 코끼리 그림을 봐야 되는데 특정 한 부분만 보고 그게 매몰되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판단한 거에서 잘못된 아이템을 맞추고 그러면 필패하죠.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된다. 상권 분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팁을 뒤에 가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권 분석을 할 때 보증금, 권리금, 월세, 광고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대략적으로. 이거는 결국에 내가 목표 매출이라고 하죠. 목표 매출에 어차피 권리금은 돈 외의 문제고 보증금은 돌려받을 금액이니까 그거는 뭐 돈 있는 만큼 해서 투자를 하면 될 거고 특히 이 월세 광고비 내가 목표하고 있는 매출에 월세랑 광고비 합쳐서 10%는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6천만 원 파는데 월세가 200만 원이다. 200만 원짜리에서 목표 매출이 6천이다. 월세랑 마케팅비 합쳐서 10%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6천만 원 팔려면 합쳐서 600만 원 쓰면 되는 건데 이 600만 원에서 아까 월세가 200만 원이면 마케팅비로 한 400만 원 쓸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저는 이거 기준이 월세랑 광고비 합쳐서 매출의 10% 정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금이라는 거는 웬만하면 없는 데 들어가면 좋죠. 없는 데 들어갔다가 권리금을 받고 나오면 가장 베스트인 거고 웬만하면 동일 상권에서 보증금 권리금은 쌀수록 좋다. 그러면 초기 자본금이 많이 없다고 하는 상태면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제가 만약에 초기 자본금은 없는데 뭔가 장사를 잘할 자신은 있어. 마음에 확신은 들어. 보증금, 권리금, 월세, 광고비 4개 항목에서 이 월세랑 광고비는 달마다 나가는 분할 납부해서 나가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보증금, 권리금보다는 소액이에요. 보증금, 권리금보다는 소액이기 때문에 보증금, 권리금에서 최대한 낮추지 않을까. 결국에 보증금, 권리금은 엄청 큰 목돈이 들어가는 거고 월세, 광고비는 결국에 매달 거의 납부해야 되는 고정비 같은 개념인데 초기 자본금은 없는데 내가 욕심이 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보증금, 권리금을 낮추고 월세를 많이 줘서라도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보증금, 권리금 이 목돈 나가는 걸 뭐 낮춰야죠. 그러면 상권 분석에서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 그 상권이라고 해도 이게 골목 하나마다 임대료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핫한 상권에서도 가장 메인 골목이 있을 거고 그 메인 골목이 메인 유동 골목인 거죠. 근데 한 골목만 떨어져도 메인 골목이랑은 특성 자체가 달라져요. 보통 우리가 홍대를 가더라도 차 없는 거리 메인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붐비지 한 골목 안에 두 골목 안에만 가도 메인 골목이랑은 확연하게 사람이 없어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근데 두 골목 떨어졌는데도 여기가 홍대 상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메인 골목이랑 똑같은 아이템을 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 두 골목까지 떨어진 그 골목까지 파고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탐험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찾아서 가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유동이 많지 않은 파생되는 그 상권에서도 내가 장사를 잘하려면 결국에 그 목적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내 매장이 이게 목적이 되게끔 컨텐츠를 풍부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 이런 것들이 아까 처음에 예시를 드렸던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아 코끼리는 나무처럼 두껍고 뭉툭하고 그럴 거야. 근데 코끼리 꼬리 만지는 사람은 이건 뱀처럼 가늘고 그렇다라고 차이가 있듯이 결국에 전체적인 그림을 봐서 메인 거리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니는데 두 골목 빠진 여기에까지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오는구나. 어디서 흘러 들어와서 어디에 가는지까지 잘 봐야 되는데 상권 분석 관련된 많은 유튜버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해준 얘기가 있지만 저는 거기서 가장 신뢰감 있고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게 상권 분석은 적어도 100일은 해야 된다. 보통은
하루 이틀하고 땡일 거라고요. 하루 이틀 하루 종일 있어보고 이런 상권이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구나. 근데 그걸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그게 없으면 요즘에는 상권 분석을 해주는 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소상공인 365나 그리고 챗GPT도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학습을 잘 시켜놓으면 굉장히 상권 분석을 잘 해주고 또 그 상권이 어느 시간대 어느 연령이 많이 다니는 건지 그리고 소비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즉흥적으로 소비를 하는지 단골형이 많은지 주거형인지 관광지인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거를 잘 파악해야지만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상권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오피스 상권이다, 주거 상권이다, 항아리 상권이다, 뭐 공장단지 상권이다, 산업단지 상권이다, 관광지 상권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근데 사실 모든 상권이 몇 퍼센트 이렇게 섞여 있는 거지. 오피스 상권이라고 해도 여기에도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주변에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지만 여기가 명백하게 오피스 상권도 맞지만 1-20% 정도는 주거 상권의 개념도 섞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마냥 오피스 단지라고 하고 치워버리고 그 1-20%의 기회를 발견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서 이 상권이 그냥 이 상권이다라고 단정 짓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고 어느 특성의 상권이 섞여 있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좀 더 그 상권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게 어려우니까 좀 있으면 보여드릴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하면 좀 더 명백하게 그 상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비싼데 좋은 자리가 있고 싼데 안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이 둘 중에는 어떤 자리가 유리한지. 그러니까 이 말이 돈을 많이 주고 좋은 자리에 가는 게 나은지 그냥 돈을 아예 안 주고 완전히 안 좋은 자리에 가는 게 나은지 결국에 이거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저희가 식당을 만약에 창업을 했어요. 음식을 팔아야 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왜요? 자리가 있어야 음식을 팔 수 있으니까. 그죠. 음식할 공간도 필요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알아야 돼요, 손님이. 그러니까 좋은 상권에 가면 좋은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그죠.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 좋은 이유가 뭐죠? 지나가다가 내 가게를 보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지나가다가 볼 확률이 높으니까 결국에 노출이 많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 노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 노출이 많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식당을 차렸어. 전단지 광고나 맞아요. 아니면 배너 같은 거. 전단지나 현수막. 근데 그 전단지나 현수막을 어디에서 뿌리면 가장 좋죠? 사람이 많은 거. 그러면 애초에 사람 많은 데서 창업하면 됐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프라인 노출 이꼴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그냥 내가 시간 써서 사람 많은 데서 전단지 뿌리면 되는 거고 유동인구가 많은데 상권이 좋은데 월세가 비싼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팔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또 많고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가 비싼 건데 근데 그에 비해서 방금 질문을 주신 게 월세가 비싼데 싼데 뭐가 더 유리하냐. 당연히 월세 비싼 데가 장사기는 더 좋죠. 월세 싼 데 들어가면 오프라인 노출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서든 내 가게를 온라인에 끌고 와야겠죠. 오프라인에서는 노출이 망했으니까 온라인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비싼데 좋은 자리 싼데 안 좋은 자리 어디가 더 유리한가? 이거는 사장님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온라인 홍보 능력이 좀 있다. 인스타도 좀 할 줄 알고 온라인 광고도 좀 다룰 줄 알고 하면 저는 사실 굳이 비싼 자리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온라인 노출시키면 되니까 얼마든지 끌고 오면 되니까. 근데 내가 온라인 홍보나 그런 거에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싼데 안 좋은 자리 가면 무조건 망하죠. 근데 아마 그런 사람은 비싼데 좋은 자리 가도 망해요. 저희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온라인 시대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콘텐츠를 보고 그냥 누워서 보다가 괜찮은 매장 있으면 저장해놨다가 친구랑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부모님 모시고 가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많은 소비가 의사가 결정이 되고 또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이는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찌되고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 있고 저라면 싼데 안 좋은 자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 끌고 올 자신이 있어요. 굳이 월세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왜냐면 온라인 노출을 시키려고 해도 결국에는 제가 아까 월세 설명하면서 노출은 뭐라 그랬죠? 시간 또는 돈이에요. 돈을 써서 많은 노출을 사거나 시간을 들여서 내 발품을 팔아서 노출을 얻거나 온라인에서도 똑같거든요. 내가 시간을 써서 컨텐츠를 올려서 내 팬들을 확보해서 팔로우를 늘려서 내가 올릴 때마다 많은 조회수를 늘려서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작은 개념으로는 이미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모아놓은 먹플루언서들한테 돈을 주고 우리 매장 노출을 의뢰하거나 큰 개념으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유튜브 이미 시간을 많이 들여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런 대기업들한테 다 각각 광고 상품들이 다 있죠. 그러면 결국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노출이 꼴 저는 항상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 노출은 내가 원하는 타겟한테만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이미 내가 깔고 창업을 해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7살짜리 애기든 월세가 다달이 나가. 근데 온라인은 신기한 게 내가 25살 여자한테만 노출시키고 싶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금액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 노출보다는 온라인 노출을 선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싼데 안 좋은 자리를 들어간다. 이거는 저라면이에요.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 제가 맨 처음에 1호점을 할 때 경남 진주라는 작은 소도시에서 장사를 했었는데 그때 배달 전문점 하던 자리를 홀매장으로 바꿔서 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평수가 50평 정도 되는데 월세가 100만 원 밖에 안 했어요. 굉장히 쌌죠. 그러니까 그만큼 싸다는 게 자리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거기를 오픈하고 그 당시에 뭐 공장도 적자가 나고 배달 매장도 적자가 나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유일하게 희망이 홀매장이었는데 그것마저 처음에는 적자가 나니까 하려고 온라인 마케팅을 처음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와 이게 마케팅이구나 한번 느꼈던 게 지금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언제부터 그 매장이 줄을 서기 시작했냐면 진주에 맘카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인기 글이 하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조회수가 4천에 5천에 나오면서 그냥 그 다음날부터 계속 줄을 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안 좋은 자리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홍대 예시 들면서 찾아오게 만드는 거, 저희는 찾아오는 집이 됐었고 근데 이렇게 찾아왔을 때 한번 먹어봤어. 근데 괜찮아요. 음식도 예쁘게 나와서 SNS에도 찍어 올려. 그러면 그게 또 입소문이 나고 바이럴이 되면서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만 마케팅에 신경을 빡 쓰면 됐고 그 뒤에부터는 아주 조금의 온라인 노출을 시켜도 왜냐면 왔던 손님들이 알아서 홍보를 하고 노출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됐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2호점 3호점이 부산점 울산점이었는데 그 두 군데는 더 상권이 안 좋았어요. 특히 울산점은 거의 무인도 같은 상권이었는데 첫날에 3만원 둘째 날에 7만원 팔았었는데 마케팅을 똑같이 했죠. 그 다음날부터 줄이 쭉 섰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안 됐을 텐데 제가 운영했던 매장은 확실히 끌고 올 수 있는 컨텐츠가 확실했어요. 음식이 너무 예뻤고 제가 서빙을 하면서도 와 이건 진짜 예쁘다라고 1년 내내 느꼈으니까 그 사진을 보고 안 올 수가 없는 매장이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상권 얘기할 때마다 좋은 상권에서 장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맛을 몰라요. 항상 온라인에서 끌고 왔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마케팅으로만 장사를 했으니까 지금 직업도 마케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기저에 좋은 상권에 들어가려면 보증금도 비싸고 권리금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요. 타겟 조정도 안 되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온라인 노출은 몇 살, 어느 성별, 어디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노출을 시키겠다. 그 타겟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다룰 줄 알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여전히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표님처럼 마케팅만 잘 한다면 매출 잘 나오는 매장 만들 수 있는 거 어느 정도는 무조건 만들 수 있다 생각해요. 이게 좀 웃긴 얘기일 수 있지만 음식점은 사실 맛이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맛집이나 그런 거는 미각적인 맛도 있지만 청각, 시각, 후각, 촉감 그 느낌이 맛있으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마케팅으로 빵 뜨는 매장들은 오래 가는 건 힘들어요. 왜? 지금 예시를 든 마케팅만 잘하는 매장은 본질이 좀 결여됐는데 마케팅만 잘하는 매장을 말할 거잖아요. 그런 매장들은 오래 가긴 힘들죠. 근데 장사가 얼마든지 반짝 잘 될 수는 있다. 근데 오래 가려면 당연히 음식점의 본질인 음식의 맛 그리고 퀄리티 그 마음에서 느껴지는 가심비가 만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되면 길고 장수하는 브랜드가 되겠지만 근데 사실 요즘에는 경쟁도 워낙 심하고 맛있다고 잘 되는 시절은 지났기 때문에 맛만 있다고 잘 되냐? 그것도 아니고 마케팅만 한다고 잘 되냐? 그것도 아닌데 맛있고 마케팅 하나도 모르는 곳 맛없고 마케팅 겁나 잘하는 곳 당연히 여기가 이긴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모르는 걸 일단 알아야지. 연예인들이나 그런 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악플도 달리면 외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불만을 느끼는구나. 고치면 그만인 거죠. 그럼 이 매장도 마케팅만 잘하고 본질이 떨어지는 매장은 악플이 달리거나 고객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릴 거예요. 그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정 보완을 하면 그 매장도 괜찮지 않을까요? 결국에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 지금 시대에는 굳이 양자택일을 하자면 마케팅이 훨씬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당연히 음식점이 맛있어야죠. 또 생각이 나는 게 요즘에 연예인들 중에서도 엄청 예쁘고 인기 많아. 근데 아이돌 중에 노래 더럽게 못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근데 그분들이 인기 많은 게 마케팅 기깔나게 잘하는 예쁘잖아요. 맞아요. 네, 잘생겼잖아요. 그럼 된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챗GPT로 상권 분석하는 팁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장가 컴퍼니 상권 분석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주소 아무거나 쳐보면 돼요. 여기 한번 볼까요? 가선 디지털 단지역 11번 출구 근처
이게 학습을 시켜놓은 GPT인 거죠. 네, 맞아요. 여기는 오피스 중심 상권, 직장인 중심이 약 60%고 여기 근처에 아울렛이 몇 개가 있죠. 그 인구가 30%고 기타 골목 상권이 10%다. 평일에 70%, 주말에 30%. 거의 평일에 소비가 많이 되는 곳이고 아침 10%, 점심 40%, 저녁 30%, 새벽 20% 이렇게 소비가 일어나고 있고 대부분이 직장인들이 소비가 많이 난다. 쇼핑 방문객이 25%, 학생 젊은 층이 10%, 가족 기타가 10%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출 수준은 중가 50%, 중저가 30%. 직장인들이 가성비나 간편식 위주로 소비를 한다는 거죠. 중고급은 조금, 저가는 5%. 거의 없고 소비 의사결정 성향은 가성비를 45%, 메뉴 선택 25%, 편의성, 분위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오피스 중심 상권이 있고 평일에 대부분의 소비가 일어나고 대부분이 점심 저녁, 특히 점심에 수요가 많고 직장인이 절반 이상이고 지출 수준은 중저가가 80%예요. 가성비 선택하는 사람이 45%, 메뉴 선택이 25%니까 가성비를 많이 추구하고 그러면 딱 떠오르잖아요. 여기에서 이걸로 봤을 때 점심에 많이 팔려. 직장인들 위주, 평일 위주고 가성비를 택한대. 그러면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될까요? 점심 위주의 직장인들이 한 끼 가볍게 때울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상권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무언가 이상하게 수요도 많이 없는 샐러드 브랜드를 들고 온다든지 아니면 고급 오마카세가 들어온다든지 오마카세가 들어와도 저렴한 가성비 오마카세가 들어와요. 데이트를 타겟하는 레스토랑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그 매장이 힘든 거죠. 왜? 이게 뭐로 비유를 하냐면 저희가 낚시를 가잖아요. 광어를 잡으려 그래. 줄돔을 잡으려 그래. 그럼 물고기마다 좋아하는 게 다를 거잖아요. 광어를 잡으려면 광어가 좋아하는 미끼를 달고 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온 곳이 광어 밭이야. 근데 상어가 좋아하는 참치 달고 아무리 백날 첫날 있어봐요. 그게 뭐냐고 안 물죠. 근데 재수없게 광어가 지나가다가 옆구리 턱 걸려가지고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거는 바보 같은 게임이죠. 일단은 내가 속한 상권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어떤 물고기들이 많이 사는지를 필수로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주소만 딱 치면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인사이트도 나와요. 가성비 중심의 메뉴를 강화해야 된다. 직장인 점심 특화 메뉴 그리고 빠른 서빙을 해야 되고 왜냐면 회전율이 좋아야 되니까 테이크아웃 배달 최적화 쇼핑몰 방문객 타겟 스페셜 메뉴 그리고 목표 타겟은 무조건 평일 직장인 주말 쇼핑 방문객 온라인으로는 SNS 할인 세트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딱 검색하기만 하면 나온다 이거예요. 초보 사장님들한테 엄청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근데 이것도 최대한 참고만 하시고 결국에 이거 참고한 바탕으로 직접 한번 보셔야지 베이직한 지식이 깔린 채로 그 상권을 보는 거랑 이게 아예 없는 채로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기초를 쌓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렇다고 이거에만 의지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분들한테 이 GPT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고정 댓글에 이거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이거 들어가셔서 상권이나 그런 거 하실 때 이미 창업하신 분들이라도 우리 상권은 어떻게 나오는지 맞게 나오는지 그런 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굉장히 제가 중요한 게 말한 게 결국에 노출, 돈을 주고 노출을 사야 되는데 결국에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말한 거는 차라리 좋은 상권 들어가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상세하게 타겟을 설정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를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광고를 하고 어떻게 해서 앞전에 장사를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온라인 광고를 잘 모르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A부터 Z까지 한번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제가 무료 강의를 준비했어요. 1월 25일 일요일에 무료 강의를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오시면 정말 제가 시간 아깝지 않게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이것도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아마 알림이 갈 거예요. 저놈이 무슨 말 하는지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서 배울 점은 배우시고 우리 매장이 적용할 거는 적용해 보시고 아직 창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배우고 좀 더 성공률 높은 창업을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 1월 25일에 만나 뵈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제가 말하지 않은 또 다른 의견이나 또 다른 상권 분석에 대한 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좀 더 풍성한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